나는 자영업자 영영이 송영이 인사드립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시민 모두 함께하는 방송,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두 번째 오늘 방송인데요. 나름 자랑을 좀 하면 이 유튜브 조회수가 800회가 넘었더라고요. 정말 영광이었지 말입니다. 이게 아마 오픈빨인 것 같아요. 지인들이 많이 들어주셔서 정말 많이 힘이 나고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이 청취하고 계신지 저 또한 정말 많이 궁금한데요. 오늘도 역시 호흡을 맞춰가며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듣고 싶은 음악 듣고 그리고 알고 싶은 정보, 우리 전통시장 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행축제부터 시청 남문과장의 소상공인 감사축제, 온천축제, 정말 축제로 가득한 5월입니다. 누구나 알지만 그리고 쉽기 어려운 책 이야기로 이번 시간 또 함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먼 길 어떻게 함께 걸어왔는지 그대가 날 만나주지 않아 애태우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나를 보고 있는 네가 믿어지지가 않아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에 난 눈물이 흐르지만 그대 곁에서 머물러 그대 품에 안겨 꿈을 꾸며 나의 모든 소망과 꿈들을 너와 나누고 싶어 별이 뜨지 않는 그날까지 우리가 눈 감는 그날까지 내 사랑아 나 여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게 영원히 둘이서 함께 걸어온 이 길에 항상 햇살이 비추진 않았지 때로는 쏟아지는 비 속에서 작은 우산을 함께 받쳐든 채 서로의 체온을 나눠 비바람 속에서 견뎠고 언젠가는 밝은 햇살이 다시 빛나리라 믿었어 그대 곁에서 머물러
네, 박진영의 영원히 둘이서라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박진영이 제가 보니까요, 나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성공한 또 가수지 않습니까? 엔터테인먼트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 루틴이 아침에 일어나서 본인의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고 건강관리 그리고 뭐 건강보조식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철저한 가수로 있어서 참 배울 만한 또 성공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부부, 자녀, 가족이 함께하는 5월이죠. 네, 어떻게 가정의 달 바쁜 일정 속에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도 자녀가 있고 또 양쪽에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서로의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한 5월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치유하는 프로그램에 가정 문제로 가장 많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오픈 이야기인데 연애는 단꿈, 결혼은 꿈을 깨는 자명종이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119 신고가 정말 누가 다쳐서 오는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부부싸움으로 1년에 1053건이 접수된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만 정말 들리고 우리가 함께 키워가는 5월은 가정의 달로 함께 노력하는 가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도 평범한 20년이 넘는 이제 주부다 보니까 양쪽에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역시 5월을 지혜롭게 잘 지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게스트께서 신청하신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갈대밭에 저홀로 우는 새는 내 마음을 알았나봐. 쓸쓸한 바람에 아득히 밀려오는 또렷한 그 소리는 잃어버린 그 옛날의 행복이 젖어있네. 외로움에 지쳐버린 내 마음을 어떻게 말로 다 하나요? 난 몰라요. 이 가슴엔 아직도 못한 사랑. 지난 밤 꿈속에서 저 홀로 우는 여인 내 마음을 알았나봐. 쓸쓸한 바람에 저만큼 밀려오는 또렷한 그 소리는 잃어버린 그 옛날의 행복이 젖어있네. 외로움
내 마음을 어떻게 말로 다 하나요? 난 싫어요. 돌아와요. 아직도 못다한 사랑. 네, 솔길 트리오의 아직도 못다한 사랑. 굉장히 의미심장한 노래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 나는 자영업자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태평 전통시장이죠. 늘 올곧으시고 정말 묵묵하게 회장님으로서 정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요. 대전 태평 전통시장에 우리 이용수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또 가끔 시장에서 뵙다가 스튜디오 또 뵈니까 좀 색다르기도 하고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네. 제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태평시장이 대전을 정말 대표하는 시장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이제 주차장도 생기고 시장이 혹시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회장님? 저희 시장은 한 네. 35년 정도 이렇게 됐죠. 제 나이하고 죄송합니다. 네. 정말 오래됐네요. 그러면 우리 회장님이 지금 회장님으로 계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제가 벌써 9년째 이렇게 상인회장 일을 하고 있네요. 네, 9년이면 요즘에 1년에도 강산이 바뀌는데 굉장히 많은 강산이 바뀌는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과들도 내시고 하는데 현재 문화관광형 사업이 또 선정이 되셔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예, 제가 근데 문화관광형 시장이 잘 모르고 첫걸음? 예.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그렇죠. 예, 태평 전통시장은 어떤 사업을 혹시 그동안 진행하셨나요? 저희 시장 이제 시설 현대화 사업은 거의 이제 시설 현대화 사업. 마무리가 됐고요. 그게 요번에 혹시 주차장도 그렇죠, 관련된 예. 건가요? 네. 지금은 이제 상인들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첫걸음 기반 조성 육성 사업이라고 네. 첫걸음 일단 기반 시장 육성 사업. 네. 예, 시장 내부가 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충실히 이행을 하면 네. 내년에 이제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대로 말 그대로 첫걸음 다음에 문화관광형 시장이거든요. 네. 그럼 첫걸음은 혹시 사업이 몇 년? 1년 사업인데요. 네. 그냥 첫걸음 사업 그냥 말 그대로 시장 상인들의 의식 개혁이나 뭐 네. 시장 환경 개선 그리고 네. 5대 혁신 과제라고 주어진 과제가 그렇죠. 있어요. 기본 혁신 과제. 예, 그런 결제 시스템이나 뭐 환경적인 거나 소비자들이 와서 불편을 안 느낄 수 있게끔 네네. 상인들이 변화하자는 그런 네. 그런 내용의 교육이거든요. 그렇고 네. 올 한 해는 정말 시장 내부가 많이 변할 거예요. 지금 변하고 있고 그걸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저는 태평시장이 지금 첫걸음이라는 게 되게 낯설은 게 그동안 늘 열심히 하시고 뭔가 개선이 일어나고 발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SNS나 이런 홍보들을 너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시장이어가지고 네, 지금 첫걸음이라는 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예. 그래서 시설 개선으로 주차장이 생겨서 정말 많이 편리해지고 굉장히 깨끗해지고 그렇더라고요. 네. 네, 뭐 제가 이룬 사업 중에서 제일 상인들한테 큰 도움이 된 사업이 주차장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명절 때 같은 경우는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서 엄청난 매출에 손실이 있었는데 네. 주차장 개선 사업하고 예전에는 명절 때 이렇게 보면 한 2시간 정도 바쁘다가 이렇게 조금 네네. 1시간 정도 이렇게 손님이 끊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네네. 그게 사실은 주차를 주차 못해서 문제죠. 돌아가시는 분들 때문에 네. 손님의 유입이 계속 중지됐다가 다시 들어왔다 이런 네네. 상황이 있었는데 네. 그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꾸준히 계속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네. 예, 매출도 많이 상승한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정말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신 거네요. 저도 기억 속에 일단 전통시장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지키고 있고 또 시장의 정이 있고 또 퍼주는 맛도 있고 그런데 맞아요. 이
또 요즘에 주차가 너무 어렵고 무섭잖아요. 혹시 잘못하면은 주차를 딱지 때문에. 그런데 정말 가장 큰 일을 해내셨네요. 예. 주차 이렇게 시설 중에서 주차를 될 때 이렇게 조금 좁아서 불편하게 되시는 분들이 네네. 많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시장 주차면은 이렇게 좀 널찍널찍하게 거려서 주부님들이 주차하시기가 정말 편하게 이렇게 네. 예, 돼서 같은 주부로서 정말 공감이 되네요. 예, 예. 맞아요.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두셔서 이렇게 하셨겠네요. 그러면 태평 전통시장에 지금 상가가 혹시 몇 개 점포 정도 될까요? 저희가 149개 점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네, 149개, 거의 150개 가까이 상점이 네네. 되는데 그러면 뭐 태평시장을 대표하는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래도 혹시 몇 가지 씹는다고 하면 우리 회장님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일단 그게 저희 시장이 정말 대전하고 똑같이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특별한 것도 없고 네네. 또 특별하지 않은 것도 없는 그런 시장이라 네네. 일단 저희 시장의 제일 이제 점포 구성도를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먹거리는 뭐 일단 분식집이나 이런 것들은 네. 잘 갖춰져 있고 또 네. 순대집들이 유명 맛집들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떡집들이 한 5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네. 다들 영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요? 특별한 것은 우리 태평동 주민들이 고기를 많이 드시나 봐요. 회장님 예. 봐도 참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정육점이 한 13개 정도. 그래요? 이렇게 구성돼 정육점.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이렇게 골목형 시장이라 골목형 예. 시장. 네네. 동네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쉽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네네. 그 1차 식품 위주로 구성이 된 시장이에요. 네. 그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나 아니면 집들도 많고 하니까. 특별함도 없지만 특별하지 않음도 없고 네. 맛집이 아닌 것 같지만 네. 와서 드시면 전부 다 맛집이고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할 역할이 좀 맛집은 맛집으로 이렇게 소문을 내주고 이런 역할을 네. 지금 준비하는 그렇군요. 단계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 또 그 매니저님이 SNS를 굉장히 왕성하게 하셔서 태평 전통시장에 또 연예인처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제가 기존에 회장님 뵐 때는 그 만두 가게를 운영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지금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만두 가게를 한 태평시장에서 14년 정도 네. 운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족발집으로 이렇게 업종을 변경했어요. 족발집이요? 네, 정말 또 완전 색다른 음식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그 만두집은 다른 분이 경영을 하시고? 네네. 네, 그러시구나. 네, 족발, 네, 저도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어서 가끔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 지금 그 시설 개선으로 해서 그 주차장도 완비하셨고 그리고 첫걸음으로 지금 또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신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혹시 그 도로 그 시장 골목형이라고 하셨는데 뭐 어떤 계획들 중에 손꼽는 뭐 5대 혁신 과제도 있고 상인들의 의식 개선도 있지만 또 가장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좀 자랑부터 해야 하는데 올 여름에는 네네. 저희 시장이 이제 안개분무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여름에 시장도 덥지 않고 시원하게 네. 이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시설 작년에 3억 원 정도 들여서 공사를 완비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럼 아케이트라고 하나요? 아케이트 네네. 안에 이제는 여름에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안개를 내려서 이렇게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그런 네. 시설을 했거든요. 그 공사를 했고 올 한 해는 환경 개선을 위해서 바닥을 이제 공사를 할 건데 네네. 이제 배수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서 상인들이 이제 매일 청소하고 매월 2번씩 물 청소를 이렇게 하는 날을 정해서 네. 그래서 시장 환경 개선을 이제 시작할 거고 이달 말쯤에는 아마 아케이트 위에 이렇게 네. 좀 지저분하게 거미줄도 있고 손이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네네. 우리 첫걸음 사업단하고 같이 청소 진행을 해서 깔끔한 환경을 이제 만들 거고 네. 그리고 안전에 대한 거를 요즘 엄청 중요시 여겨서 그렇죠. 고객선 지키기나 또 안전시설 정비를 지금 100%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각자 점포에 뭐 소화기도 배치하고 또 고객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의약품 상비약도 준비하고 또 아, 상인들이 또 심폐소생술 이런 것도 준비해서 네네. 어르신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네. 제일 역점 사업은 안심벨이라고 저희 시장에서 네. 이제 모 외국계 대형마트에서 하는 네네. 100% 잘못된 물건을 교환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저희 시장이 그걸 준비하고 있고 아마 6월, 7월부터는 소비자분들이 만족하시지 않은 물건을 교환 정말요? 환불을 네.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네네네. 상인회에서 교환해주고 아니면 안심벨을 설치해서 그거를 누르면 네. 시장에 몇몇 지원하시는 분들이 상담해드리고 환불 교환까지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에 해결 안 된 거는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제가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와, 정말 미래 시장까지 보고 오셔서 그런 대형마트의 장단점을 갖고 오셔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하는데 안심벨 조금 뜻밖이기도 하고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전통시장을 많이 강의하고 이용하다 보니까 많이 주는 정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유통기한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 요즘에는 계속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게 사실 회장님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사실 9년 동안에 본인의 일보다 시장을 일해서 굉장히 발벗고 나서셔서 앞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임원진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저희가 13명이 이제 시장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죠. 예. 네. 왠지 우리 회장님의 그 멋진 외모나 덩치로 봐도 말을 잘 들으실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회장님이 너무 목소리 자체로 인자하시고 평온해 보이세요. 그래서 이 리더십이 그 우직함 속에 또 보여지는 온화함 속에 있지 않을까. 임원들이 우리 회장님 말씀을 어떻게 잘 들으시고 협력이 잘 되시나요? 뭐 임원분 중에는 우리 이제 전임 회장님들 다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일하는 이사님들이 이제 시장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네네. 그냥 시장에서 안 보이는 듯 계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나와서 해결을 해주시니까 열심히들 다들 같이 하고 있죠. 네.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만큼 리더십이 훌륭하시고 정말 이 기업가 정신까지 발휘하셔서 태평시장이 지금까지도 잘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골목형 시장으로 그 바닥을 개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 또한 정말 기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고객선 지키는 것도 소방도로나 우리 또 전통시장 또 어른들은 그런 게 또 있잖아요. 내 제품을 조금 더 앞으로 내보이고 싶은 그래서 어떤 똑같은 선반을 만들어주기도 하거나 여러 가지 시행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9년 차 이렇게 회장님을 하고 계시면 사모님은 또 보이지 않게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모님은 어떠세요? 우리 회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늘 지지하고 응원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네. 이제 서로 힘든 부분도 많았었는데 네네. 이제는 당연한 일과로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렇게 하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상인회장이라고 상인들과 다른 것도 없고 그냥 제 주어진 일 외에 저의 조금 남는 시간을 그냥 시장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쓸 수 있고 같이 네.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고 다른 상인보다 조금 더 고민을 한다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훌륭한 분이 탄생되기까지는 늘 안에 내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회장님께서 제가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틈틈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성취 그리고 성공 사례 그리고 올해 이루고 싶은 소망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회장님의 개인적인 소망, 올해 시장 말고 또 우리 가족들 자녀분이 아드님만 두 분이시죠? 네네네. 네, 두 분 다 이렇게 운동을 하시나요? 네. 아들 둘 다 네. 유도 선수고요. 지금 혹시 회장님 유도 출신 아니세요? 딱 봐도 유도 선수 출신이신 몸이신데. 조금 예. 그러셨구나. 네. 우리 아들 둘 지금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유도를 제일 잘하는 대학 아, 용인대학교에 정말요? 둘 다 재학 중이고요. 아, 네. 이렇게 소망이 있다면 좀 큰 애가 좀 부상으로 고생을 좀 오래 했는데 아, 네. 지가 올해 4학년 이제 마지막 해인데 지가 이루고 싶은 것도 네네. 여태까지 열심히 했던 거에 대한 결실을 좀 얻었으면 좋겠고요. 네네. 작은 아이는 지금 뭐 신입생인데 이제 세상 모르고 이렇게 막 열심히 용기 있게 하는 네. 모습 좋고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랭킹 5위까지 올라가는 귀여움을 토했습니다. 작은 정말요? 아이가. 예. 와. 그래서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거 좋은 거 열심히 하고 그냥 네. 우리 어려울 때나 뭐 이렇게 기쁠 때나 같이 했거든요. 네네. 그 태평시장이라는 곳에 들어왔을 때 정말 어렵게 들어왔는데 네. 이렇게 같이 함께하면서 또 자기들 좋은 성과 내고 가고 싶은 대학 갔고 또 저희들도 이룰 거 조금씩 이뤄가면서 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태평시장에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아, 저는. 네. 제가 그 아이들 보면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등짝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이렇게 늘 열심히 사시고 또 본인 일 외에도 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기 때문에 본인의 일을 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정의 달 5월인 만큼 자녀도 너무 정말 잘 자라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네요. 네. 우리 회장님 보니까 그 사연이 있는 노래 같았는데 혹시 그 노래를 추천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직도 못다한 사랑이 혹시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니신지? 네. 아니 그렇지는 그렇진 않고 않고요. 좋아하시는 노래신가요? 네. 연애할 때 집사람 앞에서 그 노래를 불렀었던 기억이 있어서. 네. 그럼 그래서. 사모님이 첫사랑인 걸로? 예, 예. 네. 네. 당연히 그렇게 그렇습니다. 해야 네. 됩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그 두 번째 노래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 아쉬운 인사를 할 텐데요. 회장님의 대전을 대표하는 태평 전통시장의 이용수 회장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신청곡은 어떤 노래? 그 겨울의 그 찻집? 네네네. 있나요? 그것도 그냥 네. 예, 그것도 그냥 조용히 들으면 정말 좋은 노래인 것 같아서. 네. 예. 왠지 저는 막 산다 전통시장 한다 이렇게 활기찬 노래를 기대를 했었는데 우리 또 사장님 또 우직한 또 이렇게 또 모습 속에서 그 잔잔한 노래가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막 외향적으로 활동해야 하고 이렇게 말도 많이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좀 그렇죠. 앉아서 들을 때는 조용하고 이런 것들을 듣는 게 좋은 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또 거리가 또 있는데 바쁘신데도 귀한 시간 내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쉽지만 우리 회장님 두 번째 신청곡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감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오시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항상 우리 교수님 정말 우리 시장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주시고 구독을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93.7 한밭 FM 듣고 계시고요. 우리 회장님의 두 번째 신청곡 그 겨울의 찻집 듣도록 오게 하겠습니다.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 찻집 마른 꽃 깔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아름다운 제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샌 긴 밤이요. 뜨거운 일은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
한숨이 나는 걸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조용필의 그 겨울의 그 찻집 들으셨습니다. 자, 조용필이 최근에 신곡을 냈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나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아침 제가 출근길에 그 서점에 있는 문구를 보니까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정말 뻔한 이야기인데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오늘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책 안에 길이 있다? 알면서도 잘 안 된다. 책을 읽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는 이 책에서 삶의 길을 묻다. 책 읽어드립니다. 유영관 선생님 오늘 두 번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5월 잘 보내고 계셨나요? 어버이날도 있고 또 자녀가 있으셔서 어린이날도 있으실 텐데 또 한 주간, 2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양가 부모님이 다 안 계셔가지고 어버이날도 그냥 집에 있었고요. 어린이날도 아이들이 다 성장을 해서 네. 딱히 별 이벤트는 없었는데 예, 제가 이제 5월 되면서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되게 활기차게든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아유, 제가 10년 동안 게을러가지고 10년 동안 운동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하면서 재밌게 꾸준히 하려면 좀 재밌게 시작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에어로빅을 시작했는데요. 네. 근데 다른 분들 10번 막 뛰실 때 저는 거의 슬로우 모션으로 5번밖에 못 뛰어요. 근데 네. 그 에어로빅 너무 좋죠. 저도 예전에 하다 말았는데 어쨌든 이게 음악이 있고 하면은 기분도 마음이 업이 되고 보시기에 정말 춤은 별로 못 추실 것 같은데 이렇게 뛰면서 사실 저도 숨가쁘게 뭔가를 해본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걷기만 조금 하는데 이 뛰는 거는 조금 근데 운동을 하셨다니 정말 건강해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책인지 궁금합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역시 봄하면 두근두근 사랑이 꽃피는 로맨스죠. 우리 단편 소설 중에 최고의 사랑 이야기가 2편이 있어요. 황순원 선생님의 소나기하고 김유정 선생님의 동백꽃인데요. 2편 다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이제 읽어 보셨을 거예요. 이제 학창 시절에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좀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가물가물합니다. 혹시 뭐 그 동백꽃 드라마에 나온 거하고는 다른 거죠? 완전 다른 얘기인데요. 이제 읽었던 기억이 나시는 우리 자영업자분님도 계실 거예요. 이제 되게 풋풋한 사랑 이야기예요. 소나기도 그렇고 동백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오늘은 김유정 선생님의 동백꽃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김유정 선생님은 그 노다지나 금 따는 콩밭처럼 그 일제시대 때 일제 수탈에 의해서 되게 피폐해진 농촌 현실을 다룬 소설도 쓰셨지만 봄봄이나 동백꽃처럼 이렇게 풋풋한 소년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작품도 쓰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주영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사랑 이야기도 쓰셨고 피폐해진 농촌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쓰셨다. 그래서 금 따는 콩밭도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으시고요. 봄봄도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단편들이라 페이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페이지 안쪽이거든요. 굉장히 반가운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잠깐의 짬을 내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요. 자, 오늘은 동백꽃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백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한마디로 딱 주제를 말씀드리면 농촌 소년 소녀의 사랑 이야기예요. 자, 제목이 중요하다고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제목을 알고 제목의 의미를 알면 그 소설의 주제도 알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은
동백꽃이라 그랬죠. 네. 예, 그래서 동백꽃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MC께서 요거 네네. 예 142쪽에 네, 동백꽃이 이런 책이군요. 네. 예 142쪽 예 142쪽 여기 네. 거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동백꽃의 의미가 나오는데 요 동백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9절 읽으면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네. 네.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점순이와 같이 나가 동백꽃으로 파묻히면서 나가 느끼는 아찔함이에요. 그 네. 이제 여기에는 동백꽃 향기가 아찔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그게 결국은 두 소년 소녀가 느끼는 사랑의 아찔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의 아찔함. 네. 그걸 후각으로 딱 네. 표현한 겁니다. 아찔. 예. 네. 갑자기 심장이 살짝 콩닥하려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동백꽃의 향기를 사랑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예. 동백꽃에. 그래서 동백꽃의 향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 이 소설의 주제는 아시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벌써 책 한 권 읽으셨네요? 예. 동백꽃이 제목인데 동백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소년 소녀의 사랑이다. 그게 이 소설의 주제거든요. 네. 네. 자, 근데 이제 제목 아시고 주제 아셨는데 자, 그러면 이 소설은 단편이니까 네네네. 장편은 전체를 다 읽기에는 다 분석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네. 하지만 단편은 짧으니까 구절 구절의 맛을 느끼면 되게 좋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구절도 읽어가면서 이 소설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소설을 이제 이 소설의 맛을 좀 더 잘 느끼시려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제목의 의미를 아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재들이 나와요. 감자, 닭싸움, 자, 말씀드렸던 동백꽃 이런 소재들의 상징적 의미를 아시면 되고요. 네. 이 소설이 굉장히 재밌는 게 웃깁니다. 네. 네, 읽다 보면 굉장히 웃겨요. 이 소년 소녀가 하는 행동들이 되게 웃음을 유발하는데 이제 그거를 해학성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는. 네, 전문 용어로 예, 해학. 예, 해학성. 뻔히가 아니고 해학성. 해학성.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목의 의미, 소재의 의미, 그다음에 해학성. 해학성. 예. 네. 왜 해학성이 생기는가? 그거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끝부분에 다시 한번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뭘로 하냐면요. 자,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자, MC께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페이지가 네. 129페이지인데요. 네. 동백꽃.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이었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덕푸드덕하고 닭의 횟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얼리었다. 네. 네. 오늘도라고 시작했죠. 네네. 예. 그리고 마치 이 소설의 제목이 닭싸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닭싸움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닭싸움을 합니다. 네네. 예. 그거 오늘도 닭싸움을 했다. 그럼 오늘도라고 했으니까 네, 그 계속적인? 전날? 그렇죠. 그 전날에도 닭싸움을 한 거예요. 네네. 근데 나는 나무를 하고 지금 내려오는 길이고 닭싸움을 시키고 있는 건 점순인 거죠. 네네. 예, 그러면 이제 등장인물이 나온 거죠. 점순이와 나. 나? 네, 둘밖에 안 나옵니다. 등장인물이. 네네. 예, 그리고 하는 일이라고는 닭싸움이에요. 계속 닭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 소탉이 막 쪼이었다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네. 오늘도 점순이가 우리 닭과 저희다 싸움을 붙이는데 우리 집 닭이 이제 이렇게 쪼이는 걸로 시작을 하죠. 네. 근데 이제 이 소설의 배경이 30년대입니다. 그럼 1930년 되면 풍족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배고픈 시절이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제 뒷부분에 가면 나오지만 소작농이에요. 네. 소작농은 자기 땅이 없이 주인에게서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가난하겠죠. 네네. 그러면 씨암탉이라는 거는 그 시절 소작농에게는 재산, 굉장히 큰 재산 그러네요. 목록이거든요. 근데 그 씨암탉을 점순이 나가 괴롭히는데 네. 점순이는 마름이에요. 네네네. 예, 이제 마름은 뭐냐면 소작 주인이 있고 땅 주인이 있고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땅 주인 이제 지주가 그 소작농들을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 관리자를 두겠죠. 소장농을 관리하는 관리자. 그 관리자가 마름입니다. 아, 그래서 마름은 마름. 소장농이 농사를 잘 못 집니다. 저 소장농에게 내년에는 땅을 주면 안 되겠어요 하고 아. 지주에게 말을 하면 네네. 그 소장농은 땅을 못 농사를 짓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마름의 권력이 대단하겠죠. 네. 왜? 그 권력을 쥐고 있는 마름의 딸이 점순이었던 거예요. 아, 네. 예, 그래 이제 권력 관계가 있는 걸 예, 이해하시면 되고요. 총지배인의 딸. 예,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씨암탉을 마름의 딸인 점순이가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점순이는 왜 저러지? 이제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네네. 점순이는 왜 우리 집 닭을 괴롭히느냐? 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나흘전으로 돌아갑니다. 네. 자, 시작은 오늘도라고 시작했는데 네. 이야기는 나흘전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시간은 순서대로 흘러가잖아요. 네네. 그죠? 네. 오늘, 내일 뭐 이렇게 순서대로 1, 2, 3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은 4가 먼저 나왔고 네. 1이 나중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과거로. 그렇죠. 과거로. 이거를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해요. 시간을 네, 역행해서 역순행적. 간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역순행되는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흘전으로 가면 무슨 사건이 있냐면, 자, 점순이가 감자를 줍니다. 네.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줘요. 네. 네, 그 구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아, 이게 어쩌면 가장 또 핵심일 수도 있거든요. 네, 자, 네, 그래서 132쪽에서 네. 3쪽까지. 예. 네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쓱 밀어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야 비로소 돌아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3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여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논뚝으로 휑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네. 네. 여기까지가. 자, 네. 점순이가 그 전에도 몇 번 이제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쭈삣쭈삣거리면서 야, 너 혼자 일하니? 막 이런 말을 걸어요. 네. 예, 그럼 나가 되게 묵뚝뚝하게 야, 그럼 혼자 하지. 누구랑 하냐? 뭐 이러면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이제 급기야 나흘 전에는 감자를 준 거예요. 시도를 했군요. 그렇죠. 팍팍하고 맛있는 네네. 그 감자를 왜 줬? 그 맛있는 감자를 왜 줬을 거야? 나에게 점순이는. 마음의 이 표현을 하려고 나름 대시를 그렇죠. 그렇죠. 요즘을 나면 대시였던 네네네. 거죠. 마음을 전달한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렇죠. 점순이가 그 맛있는 감자를 왜 나에게 줬을까?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알아요. 네네. 점순이가 마음이 있다. 그렇죠. 근데 이 어리숙한 나는 그걸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몰라요? 아예 몰라요. 그래서 야, 나는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이러고 거절을 한 거예요. 네. 그럼 점순이가 거절당한 건 감자일까요? 마음일까요? 마음이네요. 마음이죠. 마음이죠. 그래서 점순이가 얼굴이 울그락부락해지면서 눈에 눈물까지 네. 고이면서 네, 팽 하고 간 거죠. 네, 표현이 정말 잘 되어 네, 그게 머리에 막 떠오르시죠. 네네네. 그게 나흘 전 사건인 거예요. 그 이후부터 점순이가 우리 집 씨암탉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또 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 야, 이거 맛있는데 너 먹어봐. 이렇게 줬으면 좋았을 걸. 네. 너희 집엔 이거 없지. 말의 표현이 잘못.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나는 소장농, 음. 너네는 마름. 그런데 자존심이 좀 상한 거예요. 네. 내가. 그래서 나는 감자 안 먹어, 니나 먹어 이렇게 거절을 해버렸던 거죠. 네네. 그리고 점순이는 또 그 마음을 모르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네네네. 이제 여기서 이제 엇갈리는 거죠. 마음과 네. 마음이. 아. 예, 그래서 이 너나 먹어라 했던 이 사건 이후로 네네. 점순이의 괴롭힘이 시작이 됩니다. 아, 네. 네. 씨암탉을 이제 잡아다가 막 쥐어박아요. 네네. 그러면 알을 못 낳게 되는 그게 이제 골병이 든다고 그렇게 표현이 그래요?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든지, 예, 아니면
이 산에서 내려오다가 이제 내가 그 우리 닭을 괴롭히는 걸 보고 이놈의 개집애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럼 네네. 잘못한 거잖아요, 점순이가. 그럼 그렇죠. 깜짝 놀래야 되는데 소리를 빽 질러도 조금 더 놀래는 기색도 없이 그냥 의젓이 앉아서 씨암탉을 주고받거든요. 이렇게 쥐어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계획이 돼 있었던 거죠. 점순이는 내가 이 이 닭을 괴롭히는 걸 내가 나에게 보여줘서 내가 왜 이러는지 네가 알기를 바랐던 거예요. 네네. 근데 끝까지 나는 몰라요. 그러고는 점점 더 점순이의 치매라고 여기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심해져요. 그러면서 네. 바보, 병 이제 이런 네네. 되게 점순이가 굉장히 당돌한 아이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런 욕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너그 아버지 고자라며 어머, 이런 네. 얘기까지 네. 지금 얘기하면 그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그게 그렇죠. 막 부모님을 욕을 한 거죠. 깎아내리는 듯한. 예. 네. 그래서 이후에도 끊임없이 점순이가 나의 닭을 계속 괴롭히기도 하고 나를 괴롭히기도 하는데 닭이 안 나와 있으면 모이를 뿌려가면서 닭을 유인을 해서 그 닭을 또 괴롭히고 네네. 되게 교묘하게 괴롭히거든요. 그 이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나가 이제 꾀를 생각을 해내요. 그래서 그 황소가 살모사를 먹으면 기운이 솟는데요. 이제 여기 있는 표현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비법이 있다. 이제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고추장을 먹이는 거예요. 고추장이요. 근데 닭이 고추장을 먹을 리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막 억지로 부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킥킥거리면서 닭이 고추장을 먹고는 네. 처음에는 힘을 내요. 그래서 막 닭이 그 점순의 닭을 쪼아가지고 막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네네. 그런데 결국 이제 역습을 당해서 져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 분한 마음에 더 먹이면 더 싸울 거야. 이래가지고 고추장을 더 들이붓거든요. 그러니까 닭이 점순의 닭에게 공격도 당했죠. 그 매운 고추장을 막 네네네. 물을 부어가지고 들이다 부으니까 땀으로 기절을 해요. 네. 그런데 우리 집에 소중한 재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가 놀래가지고 그 닭을 닭장 안에 넣어놓고는 이제 산에 간 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이에요. 네. 그리고 내려오는데 또 닭이 싸움을 붙여놓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나는 닭이 죽을까 걱정스러워서 산에서 나무를 하며 계속 점순이에 대한 분한 마음과 우리 닭에 대한 걱정을 막 하고 있는데 내려왔더니 점순이는 닭 싸움을 붙여놓고 우리 닭은 거의 죽을 지경인 거예요. 거기다가 점순이는 호둑이라고 이제 뿔피리를 불어요. 그 옆에서. 네. 나를 놀리고 싶은 거죠. 네. 예. 그래서 호두기를 불면서 거기서 여유 있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너무 분한 마음에 우리 집 닭은 죽게 생겼지. 네. 저 점순이는 나를 약을 올리지. 네네.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성을 잃고 네. 그 지게를 이제 했을 때 짝대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점순이의 닭을 후려쳐서 죽여버려요. 어머. 큰일 났네. 그러니까 너무 큰일 난 거죠. 큰일 났네. 예, 네. 큰일 나가지고 처음에는 큰일 났지만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네가 먼저 괴롭혔잖아. 이렇게 당당하게 당당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네. 점순이가 거기서 탁 일격을 날리죠. 네 집 닭인데. 그래 네 집 닭이죠? 마름내 닭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현실이 딱 인식이 되면서 이제 우린 죽었다. 우리는 땀도 떼이고 집에서 쫓겨나겠구나. 이게 이제 딱. 예. 그래서 이 밥벌 떨고 있으니까 점순이가 이제 거기서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네네. 너 다음부터는 안 그럴 거지?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다음부터 안 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고개를 그냥 끄덕끄덕끄덕 해요. 네네. 그러니까 점순이가 그럼 너 이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뭐에 떠밀렸는지 아까 처음에 읽어주셨던 네네. 뭐에 떠밀렸는지 점순이가 나를 밀면서 동백꽃 속으로 둘이 넘어져요. 그러면서 나가 사랑이 시작되나요? 그렇죠. 네. 알싸한 동백꽃 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인 거죠. 그 아찔함은 향기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아찔함이 아닐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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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이 읽는 것보다 우리 유영환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게 훨씬 재미로 느껴지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전체가 13쪽 정도밖에 안 돼서 네. 예, 아주 짧은 시간에 읽으실 수 있어서 읽으시면 그 맛깔나는 그 말맛이 있어요. 김유정 선생님만의 말맛이 있거든요. 네, 말맛. 그거 예, 그래서 직접 읽으시고 해약성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책 한 권 다 읽으셨고요. 네, 정말. 예,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가지. 정리해드리면 네. 동백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 예, 향기로 향. 표현됐지만 사랑의 아찔함으로 해석하시면 되니까 네. 소년 소녀의 사랑. 네. 그다음에 이제 소재의 상징성이 있는데 감자는 아까 네. 얘기한 대로 단순한 감자가 아니고 점순이의 마음. 네. 그다음 닭싸움을 하잖아요. 네. 닭싸움은 두 사람의 갈등이 표출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렇죠. 게 닭싸움. 그 이제 동백꽃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네.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해악성은 자, 이렇게 정보의 불균형이 있을 때 해악성이 생기는데 독자는 아는데 등장인물을 모를 때 생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독자는 아는 건 점순이의 마음이었죠. 나가 모르는 게 점순이의 마음이죠. 네. 거기서 오는 정보의 불균형. 네. 점순이가 욕을 한다든지 나를 괴롭힐 때 아 이게 마음인데 라고 독자는 아는데 나는 모르고 그걸 오해를 해요. 네네네. 정말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거든요. 네. 그럴 때 생기는 불균형에서 해악성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작품 여기까지입니다. 와, 정말 책 한 권 너무 잘 읽었고요. 그래서 제목과 소재와 그리고 해악성 네. 네, 이런 것들을 또 몰랐던 언어들을 배우면서 아 이제 충분히 오늘 한 권의 책을 읽어서 배가 부릅니다. 네. 정말 재미있게 이렇게 한 권의 책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아,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났어요. 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왔는데 3분의 2 정도밖에 못한 것 같아요. 또 다음 시간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우리 이제 머리를 채웠으니까 마지막으로 유영원 선생님의 마음도 채우면서 신청곡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다시 만나요. 오늘 신청곡은 울랄라 세션의 아이유가 부릅니다. 애타는 마음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갈게요.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에게 눈을 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내게 말해줘. 사랑일까? 이런 게 사랑일까? 바로 너야 이쁜 이 장미 닮은 너야 입술이 딸기 같은 거야 내 맘을 1초 만에 다 뺏겨버렸어 그래 나야 널 아껴주는 사람 나야 널 지켜주는 사람 나야 내 사랑 송두리째 다 뺏어주겠어